자, 갈래복합 7강에 보시면요. 지금 박무걸의 경사부터 지금 보여지는데, 자, 우리 지금 이 갈래복합 작품들의 요새 추세는 그 시가 두 편이 나오고 여기에다가 어떤 그 수필. 자, 이것이 지금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작품에 보시면 지금 박무걸의 경사가 있고요. 그다음 뒤에 나에 보시면 겨울나무를 보면은 박재삼의 현대시가 또 한 편 있고, 자, 그러면 뒷부분에 나오는 작품은 납치설이라고 그래서 이건 고전 수필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갈래복합의 경우는 그러니까 현대시가 연결되면 거기에 이제 고전 수필이나 이런 작품들이 고전 산문이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이렇게 좀 보시고요. 자, 먼저 가를 보시면 경사라고 있습니다. 경사라는 게 뭐야?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게 경사라고 하잖아요. 자, 기울음 이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것은 지금 인생의 황혼기를 향해 점차 나이가 들며 느끼는 감정을 긍정적으로 노래한 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해가 이렇게 위로 떠뜨는 게 아니라 이제 점점점 노년기가 된다는 것은 뭔가 해가 기울어 가는 것처럼, 자, 결국 그것이 자연적인 순리야.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자,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유자남. 이 남이라는 것은 지금 나무를 얘기합니다. 자, 예전에 그 어디 중세 국어 문법에서 이 나무, 이거 남간, 나무. 자, 이렇게 되는 몇 표현을 했는데, 자,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고, 자, 그리고 귤나무에는 지금 귤이 열리는, 자, 당연하게 이건 자연적 섭리이면서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삶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대구적 표현도 보이네요. 자, 유자나무에 귤나무에. 자, 유자가 열린다, 귤이 열린다. 자, 이렇게 해서 대구적 표현. 이것은 지순한 길을, 자, 이 지순한 길은 바다로 기울었다 그랬습니다. 지순하다는 것은 지극히 순결한 이런 뜻이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자연적 섭리 내지 자연 이치. 자, 여기에 어떻게, 우리도 어떻게 거기에 대해 그걸 받아들이며 사는 삶. 자, 이걸 이야기합니다. 자, 밑에 길에는 자갈이 빛났고 건조한 가을에는 자, 이때 가을이란 시간은 어떤 시간이 될까요? 바로 이제 점점점 해가 기우는 것처럼 바로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가뿐한 나의 신발, 겨우 무거운 젊음에 젖은 구두를 벗은 그랬으니까 자, 지금 화자는 지금 젊었을 때 무거운 구두는 어떻게 돼요? 젖은 구두는 벗어버렸어. 자, 이제 젊음이 지났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지금 가을날을 맞이해서 가뿐한 신발을 신고 있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젊음의 어떤 이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어느 정도 황혼기에 접어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마음이 어때요, 지금? 상당히 좀 홀가분한 것 같아. 이거를 가뿐한 신발로 표현했습니다. 길은 바다로 기울고 발바닥에 느껴지는 이 신비스러운 경사감 그랬으니까 자, 자기는 이렇게 바다를 향해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 그걸 뭐로 느끼는 거야? 신발을 가벼운 신발을 신고 자, 그것을 자기가 발바닥으로 느끼면서 자, 그것이 신비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점차 이 나이가 들어가는 이 느낌을 자,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화자는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한 가지 특징은 여기에 지금 명사형 종결 어미들이 종결이 상당히 많이 쓰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겨우 시야가 열리는 남색 그리고 심오한 잔잔한 세계 그랬는데 자, 남색 색깔이 지금 어때요? 바다 지금 바다로 가는 이 바닥에 그것이 이제 새파란 자, 이런 것이 펼쳐져 있는 바로 이 시각적 심상과 함께 자, 그것이 심오하기도 하고 잔잔한 마음의 어떤 평화를 갖다 주네요. 자, 하늘과 맞닿을 즈음 그 수평선에 이 신비스러운 수평의 어떤 거리감 그랬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명사형 종교를 통해서 자, 자신이 이 내리막길, 자, 인생의 어떤 내리막길을 지금 걷고 있는데 자, 그것은 너무나 심오하고 잔잔하다고 했으니까 자, 마음의 평화를 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줘요. 자,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고 귤나무에는 귤이 열리는 이 당연한 길은 자, 아까는 어떤 길이었어? 자, 지순한 길이었는데 그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입니다. 자, 인생은 사람은 태어나서 언젠간 죽잖아. 자, 지금 나이가 들고 그다음에 점점 이렇게 황혼기를 접어드는 것은 이 당연한 길이다 이렇게 자, 1년을 변주했고 가뿐한 나이 신발 화자는 아직도 마음의 어떤 평화로움과 가뿐함을 느끼고 있네요. 자, 나이 뒤통수에는 해가 저물고, 자, 하강적 이미지죠? 자, 이것은 그정의 의미가 아니라 인생의 어떤 황혼기를, 그리고 설레는 구름과 바람 그랬으니까,
자, 화자는 이때 이 황혼기를 어떻게 해요? 설레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녁 햇살 속에 자갈이 빛나는 길은 바다로 기울고 나의 발바닥에 이 신비스러운 경사가 오 기우는 세계여 그랬으니까 자, 이 영탄법이 일단 보이네요. 자, 그러면서 자, 자기의 어떤 이 바다로 기울어 있는 이 세계에서 느끼는 어떤 신비로 이 경사감을 느끼는데 자, 이 사람은 결국 뭐야? 그 자신이 나이를 든다는 것, 나이를 먹는다는 것 자체를 지금 어떻게 긍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순순히 받아들인 이것이 바로 자연의 순리이면서 자, 우리가 인간의 삶이 바로 이런 거야. 자, 이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야. 자, 편의상의 특징 갑니다. 자, 유자나무에 이렇게 해서 지금 일정한 어떤 식구들이 반복된 부분이 보이고 자, 그 다음에 대구법도 보였죠? 자, 그 다음에 화자의 고조된 감정, 우울한 감탄사를 통해 드러났고 어떤 자기가 거기서 느끼는 신비로 자, 이거 우울한 감탄사를 통해 드러났어요. 또 감각적 이미지, 여긴 시각도 이렇게 지금 시각적 현상들이 많이 보였고요. 또 통해 효과적으로 주제를 뒷받침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연의 섭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느냐, 점점 늙어가는 자신의 자세를, 자, 무거운 젖은 구두를 벗어버렸다. 자, 그리고 가뿐한 신발로 신었다. 자, 그 다음에 유자나무와, 그 다음에 귤나무에 각각 이렇게 열매가 열리는 것들, 자, 모든 것들을 지순하고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자, 자연의 섭리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나에 갑니다. 겨울나무를 보며라는 작품인데요. 자, 이 작품도 지금 여름의 나무와 그 다음에 똑같은 겨울의 나무를 자, 이걸 비교하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도 어떤 자연물을 통해서 자, 자신의 깨달음이나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본문 들어가시면 자, 스물 안팎 되는 그랬으니까 바로 젊은 시절입니다. 계절로 따지면 언제냐? 자, 여름이라는 계절이 되겠고요. 자, 먼 수풀이 온통 산발을 하고, 자, 어지럽게 흔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수풀이, 자, 머리를 막 산발을 했대요. 자, 의인화된 표현이 보이고, 어지럽게 흔들었다는 것. 자, 그렇다면, 젊은 시절, 이때, 자, 수풀이 산발을 하고 어지럽게 흔드는 이 행위 자체는 바로 어떤 무엇을 경험했다? 자, 화자는 저기 젊은 시절, 바로 혼돈과 방황의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갈피를 못 잡는 그름에 살았다고 했으니까, 자, 이 갈피를 못 잡았다는 것은 어떤 방향성을 못 잡은 거야. 자, 그래서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상당히 좀 혼란함과 방황의 시간을 보냈단 말이야. 자, 숨가쁜 나무여, 사랑이여, 이렇게 됐으니까, 자, 여기에서 지금 도노법, 자, 부름을 나타내는 도노와 영탄법이 함께 보이네요. 자, 그렇다면, 자, 1년까지는 젊은 시절이랑 화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쁜 여름 나무처럼 격정적이었던 바로 이 젊은 날의 어떤 방황과 자, 열정의 시간. 자, 이것을 여기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연에 갔고요. 자, 이제, 자, 현재가 됐죠? 자, 40 가까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됐네요. 자, 이때 계절로 따지면 이제 겨울이 되었어요. 자, 손등이 앙상한 때는, 자, 이렇게 40 가까이 이제 손등이 앙상해졌대. 그리고 나무들도 이제 전부 겨울 나무 그것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자, 화자는 손등이 이제 수척해졌고, 좀 메말라가고, 자, 나무들도 어떻게 이제 모두 잎은 다 이제 다 자연으로 되돌려주고, 이제 어떻게 돼? 앙상한 나무 가지만 남아있는 상태를 겨울 나무가 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잎사귀들을 떨어내고 부끄럼 없이 시원하게 벗을 것은 벗어버렸다고 했으니까 이 젊은 날의 어떤 혼란이나 이제 방황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벗어난 상태. 자, 그래서 그 젊었을 때 20살 안팎의 젊은 나이에서는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혼란 때문에 되게 이제 어떻게 해요? 방황도 많았지만 이제 나이가 이제 중년의 나이로 접어들면서 자, 그럼 방황에서 벗어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자, 다음의 부분은 아주 상당히 좀 어떤 특이한 발상을 쓰고 있는데 겨울나무들이 모든 잎사귀들을 털어내듯이 자기가 어떻게 해요? 모든 옷가지를 벗어 던지고 어디로 들어가 있어? 욕탕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 나무가 모든 나무에 있는 나뭇잎을 벗어 버리는 것과 같이 화자는 온몸에 있는 모든 거칠애를 다 벗어 던지고 자기도 이 탕에 앉아 있는. 자, 그리고 이 안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탕을 우리가 성찰의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것들이 나를 향해서 손을 흔들며 겨울 나무들이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며 기쁘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음을 자, 구연 노을소 한 경치로서 조금씩 확인할 따름이다 그랬으니까 자, 이것을 나무가 겨울 나무들이 지금 욕탕에 앉아 있는 나를 향해서 자, 이렇게 손짓을 하는 것처럼 보여. 자, 그렇다면 결국 그것을 나는 또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죠. 자, 이걸 통해 나무와 나의 어떤 동질감을 좀 여기서 확인하고 있고, 자, 두연 노을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시간적 배경이면서 화자가 지금 중년의 나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 노년기를, 황혼기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는 조금씩 확인한다는 것은, 자, 그래, 겨울나무가 결국 자연의 순환에 따라서 모든 나뭇잎을 되돌려주고, 앙사가 나뭇가지만 남듯이, 나도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버릴 것은 열기와 어떤 혼란 같은 것들은 다 내던져 버리고 이제 어떻게 마음의 어떤 안정을 찾는 어떤 성숙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걸 지금 여기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의 키 부분에 보시면요. 노화의 과정에서 아직 분명하진 않지만 자, 순례관에 점차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읽었다 그랬는데 달리 이야기하면 자, 이 뿌연이란 단어가 지금 거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 조금씩 확인한다는 것은 조금씩 내가 자연의 순리를 자, 이런 것을 내가 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 작품의 대조적인 어떤 표현이 보이는데요. 자, 스물 안팎의 젊은 시절에서는 방황과 혼란의 시간을 가졌고, 자, 하지만 마음 가까운 나이가 되면서, 자, 화자는 결국 버려버릴 것은 다 버리는, 자, 홀가분함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겨울나무가 동일시했죠? 자, 탕은 어떤 공간, 자신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는, 바로 여기서 홀가분한, 자, 화자의 어떤 현재 심정을 이제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탕을 끌어왔다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고전 수필 들어갑니다. 낙치설입니다. 자, 낙자는 떨어지다 낙자이다. 그 다음에 여기 보이나요? 한자? 이렇게 이치자입니다. 우리 치할 때 쓰는 치자인데, 자, 이가 빠지는 것에 대한 경험을 적은 이야기. 자, 이 정도로. 자, 이 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고전 수필이죠. 한문 수필입니다. 자, 그래서 화자는 제 이가 빠지는 경험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좀 전하고 있습니다. 자, 가볼까요? 어떤 깨달음을 받는지? 자, 무술년입니다. 1718년에 나는 66이 됐습니다. 자, 옛날 지금 조선시대 이 정도 나이, 1700년, 이때 지금 66이라면 아주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지금. 자, 앞니 하나가 까닭 없이 빠졌다. 이게 바로 작품의 제목인 낙치가 되겠네요. 갑자기 입술이 일그러지고 말이 새면서 얼굴도 삐뚤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랬으니까 점점 외형적인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거울을 들고 살펴보니 다른 사람 같아서 깜짝 놀라 거의 눈물이 줄줄 흘러내릴 것만 같았고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 성찰을 하니 자 이게 작품에서 뭐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교훈이나 성찰을 이끌어내는 이게 바로 이 작품의 제목이었던 설 자, 바로 우리가 어떤 낙치설 할 때 그 설입니다 설 자 이렇게 적어드릴까요? 자, 이런 어떤 글의 특징하고, 갈래적 특징하고 연결됩니다. 사람이 태어나 늙을 때까지, 자, 그 사이에 길든 짧든 진실로 단계가 많게 마련인데, 자, 어떤 단계가 있대요? 갓난아이 때 죽으면 이가 아직 나기도 않았고, 자, 6, 7살 때 죽으면 아직 이를 갈지 않은 상태일 테고, 자, 8살 때부터 60이나 이른 사이에 죽게 되면 영구치를 갈고, 하는 기고, 다시 80살부터 100살이 되면 이가 다시 생겨난답니다. 자, 내가 산 횟수를 따져보니 거의 4분의 삶을 살아. 자, 내가 66살이래. 자, 그러면 내가 지금 4분의 3 정도를 살았다고 보고 있네요. 자, 그리고 얘의 나이 또한 각자가 되었으니까. 자, 지금 나이가, 자, 아직 갓난아이 때는 안 낳고, 그리고 나서 지금 내가 한 6, 7살, 그 전에 낳긴 했겠지만, 야, 60이 넘은 거야, 지금 내가 치아를 갖게 된 게. 그렇다면 짧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 자, 더욱이 올해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줄줄이 저승으로 돌아간 사람을 이로 셀 수가 없지만, 능히 이가 빠진 상태로 귀신이 된 사람 몇이나 되겠는가 그랬으니까. 자,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 죽었어?
이가 성한데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이 많아. 근데 자기는 지금 이 사람들은 젊어서 죽었지만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다. 자, 아직까지 이는 빠졌지만 아직 도리어 난 살아있다 이거야 지금 늙었지만 자 이것으로 스스로 달래니 또 어찌 슬퍼겠는가 그랬으니까 자 이가 빠진 건 슬퍼요. 왜 자기의 외형이 이렇게 변형이 왔으니까. 자 근데 거꾸로 따져보면 자 올해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젊은 사람들도 죽었단 말이야 많이. 이가 성해서도. 근데 나는 지금 늙어서 이는 빠졌지만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비록 나이는 많고, 그래서 이가 빠져 살아있지만,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무조건 슬퍼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위로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바로 이가 빠진 자기 스스로에 대한 뭐다?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다음단 슬퍼하는 점이 없지는 않다는 것은 자, 슬픈 점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체력을 기르기 위해 기대는 것 중에 음식만한 것이 없고 음식을 먹으려면 이가 꼭 필요한데 하루아침에 이가 빠지거나 맞물린 이가 부러지면 국물이 새고 밥조차 딱딱하게 느껴질 겁니다. 이따금 살코기를 씹으려 해도 문득 고약한 지경을 만나고 말고 잘 안 씹힌다는 얘기야. 밥상을 마주할 때마다 난처한 근심이 있게 마련입니다. 아, 거기서 내가 뭐 어떤 음식을 먹지?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 자, 또한 점차 쇠약해진 몸뚱이를 붙들어 지켜낼 수도 없습니다. 결국 매미처럼 배가 홀쭉하고 거북이 창자처럼 굶주리게 될 테니 이는 근심할 만하겠어요. 자, 그래서 아까 이가 빠져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며 긍정적 인식을 하지만 자, 음식 먹는 걸 생각해 보니 또 부정적인 인식도 있네요. 자, 여러 가지 불편하지 않은 게 없답니다, 지금. 자, 다음. 그런데도 오히려 입과 배에 관한 일은 미뤄둘 수가 라고 말한대요. 누가? 일반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나는 어려서부터 글을 소리내어 읽는 것을 좋아했는데 책 중에는 아직 소리내어 읽어보지 못한 것이 적지 않대요. 아직도 나는 읽을 책들이 많단 말이야. 자, 그저 만년의 광경으로 냇가 언덕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소리를 내어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마치기를, 그 학문수양을 그려본 자기 나름대로 늙을 때까지 이렇게 학문수양을 생각을 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밤중에 등불로 길을 비추듯 그 근원을 잃고 헤매지 않기만을 바랐다 그랬으니까. 자, 여기는 글쓴이가 책을 읽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이 학문수양을 통해서 본성을 보존하겠다는 의도. 자, 그런데 이제 한 차례 입을 벌리면 그 소리가 깨진 종과 같이 막지가 않아요, 지금. 왜? 이가 하나 빠지는 바람에 알이 그것이 밖에 지금 나가질 때 빠르고 느림의 가락이 없고 맑고 탁함은 조화에 어긋나 치름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 팔풍도 알지 못한다. 여러 가지 음이나 이런 음계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자, 처음에는 낭낭하게 하려다가도 나중에 말을 더듬게 되니 이에 서글퍼져서 읽기를 그만두고 맙니다. 자, 자기가 좋아하는 게 책 읽기인데, 소리내어 책 읽기인데, 그리고 자기는 늙어서까지 학문수양에 대한 뜻이 있어. 자, 그런데 지금 이가 빠지고 나니까 음도, 다 발음이 이렇게 헛나가니까. 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중간중간에 책 읽기를 그만둔대요. 자, 덕성이 나태해져 이 마음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 이것이 슬퍼할 만한 것 중에 큰 일이다 그랬으니까 자기는 즐겁게 이렇게 소리내어 읽고 싶지만 자, 그렇지 못한 자신이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편 또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나이는 많지만 목은 가볍고 건강해. 자, 자기가 나이에 비해서 좀 건강하다는 생각을 해요. 걸어서 산을 오르고 먼 길의 종일 말을 타기도 합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이 말을 타고 다니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는 이 글쓴이는 지금 나이가 들어서도 지금 말을 타고 다닌대요. 혹 천리가 넘는 길에도 자, 천리면 지금 얼마? 400km예요. 엄청 먼 거리란 말이야. 자, 여기에 이 거리를 넘는 길에도 다리가 시거나 등이 뻐근한 줄 모를 정도입니다. 내 연배, 내 나이 또래를 살펴보더라도 나만한 사람은 보기 드물 정도로 자기는 건강에 되게 자신감이 있어요. 이 때문에 자목 혼자 기분이 좋아졌다 그랬으니까 이제 건강에 대한 어떤 만족감 내지 자부심을 느꼈다 이런 얘기고요. 혼자 즐거워하다 보니 쇠약해진 것을 까맣게 잊고 아직도 젊었다고 생각하곤 했다 그랬어요.
자기 나이에 비해, 아, 난 너무 젊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면 멋대로 행동을 하고 흥에 겨우면 먼 데까지 갔다가, 자, 반드시 몹시 피곤한 지경이 되어서 돌아오곤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체력 관리를 못 하는 거야. 생각보다 너무 많은 지금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쳐서 들어갑니다. 자, 산만하여 수습을 못함으로 스스로 맹세하기를, 자, 그리고 나면 이제 한번 자기 맹세를 합니다. 자취를 거두고 자, 한가롭게 쉬면서 1년 내내 문을 나서지 않을 거야. 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 자, 자기가 지금 너무 무리를 했어. 그래, 완전히 지금 심히 방전이 되고 나면, 아, 다음부터는, 그래, 밖에도 안 나가고 집에서 조용히 있어야지. 이렇게 다짐을 한단 말이야. 하지만 예전에 하던 버릇에 얽매였으니까 자신의 체력의 한계를 또 인식하지 못하고 또 똑같은 행동을 또 하는 거야. 반복하는 거야. 자, 저녁에 또 후회를 하고도 아침이 되면 되풀이하곤 했습니다. 되게 쇠약하고 번성함에 경계가 분명치 않아 그때그때 감당해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너무나 건강을 지금 과신을 하면서 무리한 생활을 했던 것에 대한 자신의 반성이 보이네요. 자, 마무리합니다. 이제 어느 느닷없이 형체가 일그러져 추한 꼴이 드러났다. 자, 지금의 상황입니다. 자, 이가 빠지고 나서 자, 자기 얼굴이 너무 추해졌어. 이 꼴로 사람 앞에 나서면 놀라 슬퍼하지 않을 리가 없어. 자, 그럴진데 내가 비록 잠깐이나마 늙음을 잊고자 한들 그럴 수 없다 그랬으니까 자, 늙음을 잊는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이제부터 비로소 노인으로 자처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랬고요. 자, 선왕의 제도에, 자, 옛날 임금님들의 어떤 제도에 보면, 나이가 일순이 되면 마을에서 지팡이를 짚고 군복을 입지 않으면 이제 군역은 면제가 되는 거야. 자, 또한 직접 배우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랬으니까, 자,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일찍이 얘기를 읽었어도, 자, 이 뜻을 익히지 않았으므로 한없이 망령된 행동이 많았어요. 이제 그 잘못을 크게 깨달으니, 날이 어두워지면 들어가 쉴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랬으니까 하자는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자, 이런 선왕의 어떤 제도나 얘기, 자, 이걸 통해서 결국 자연적 질서에 순응하며 살겠다. 이걸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가 나를 깨우쳐준 것이 많은 셈이다. 그랬으니까 자기가 이가 빠지기 전까지 이런 걸 몰랐어. 근데 지금 이가 빠지고 나서야 이런 것을 깨달았다. 이 뜻이에요. 자, 주자는 눈이 멀어 존양에 전념하게 되자. 자, 존양이란 말, 자, 무슨 뜻?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착한 성품을 계속 기르는 걸 존양이라고 하는데, 전념하게 되자, 도리어 진작 눈이 멀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했대요. 자, 눈이 있을 때는 자기 수양이 부족했어. 정신적 수양이. 그런데 이제 눈이 어두워지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잠잠히 앉아서 자기가 마음의 수양을 할 수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이가 빠진 것 또한 너무 늦었대. 자, 자기는 왜? 자기가 이제서 깨달음. 66이 되어서야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그 진작에 이가 빠졌더라면 더 빨리 이걸 깨달을 수 있었을 테는 거죠. 이 주자처럼. 자, 형체가 일그러지니 고요함에 나갈 수 있게 됐고, 자, 그 다음에 말이 헛나오니 결국 어떻게 말을 안 하니까 침묵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살코기를 이제 잘 씹을 수 없으니 담백한 것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경전을 외우는 것이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 마음을 살필 수가 있게 됐고, 또 고요함에 나아가면 정신이 편안해지고 침묵을 지키면 허물이 줄어든다. 자, 담백한 것을 먹으면 복이 온전하고 마음을 살피면 도가 모인다. 그리고 그 손익을 따져본다면 외려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 이익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결국 여기 네 가지 정도로 해서요. 자, 이가 빠짐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긍정적인 면들. 자, 이걸 열거를 했고요. 자, 마지막에 갑니다. 대개 늙음을 잊은 자는 망령되고 늙음을 탄식하는 자는 천하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망령되지도 천하지도 않아야 늙음을 편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자, 여기에서 말하는 자, 편하게 여긴다는 뜻이 뭘까? 자, 이건 좀 정리를 해놓으세요. 자, 쉬어 편히 여긴다는 말은 쉬면서 자적하는 걸 말하는데, 자, 자적이란 스스로 마음껏 즐기는 것, 기쁘게 화평함에 처하고 성대하게 조화를 올라타 형상의 밖에서 논일며 요절과 장수, 요절이라는 게 뭐야? 일찍 죽는 것. 자, 장수하는 것, 오래오래 사는 것. 자, 이런 것도 마음으로 따지지 않으니, 자기는 이제 일찍 죽거나, 그 다음에 생과 사 같은 것들 있죠? 이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으며,
자, 천리를 즐겨 근심하지 않는 사람에 가깝다 하겠다 그랬으니까. 자, 결국 편안하게 여긴다는 의미는 결국 생과 사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그냥 하늘의 이치 내지의 순리 또는 자연의 순리를 따르면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마침내 노래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화자는 그냥 이가 빠지는 것조차도 결국 자연적 순리고 그걸 받아들이면서 결국 어떻게 자, 마음에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을 즐기며 자, 여기 편안히 여기며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부분에 지금 이가 빠진 경험을 통해서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반대로 도리어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요. 자, 그다음에 이가 빠지기 전에는 지금 늙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었고 늘 젊다고 생각하고 자, 그리고 나서 어때요? 너무 체력 다 방전되고 나서 후회하는 일이 많았지만 자, 이가 빠진 후에 얘기의 구절에 담긴 뜻을 이해하게 됐고 자, 이제까지 망령된 행동을 반성하면서 자, 이제 편안히 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생과 삶의 사회에 초월해지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삶을 만끽하는, 자, 자유롭게 마음껏 즐기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칩니다.